지배기 만난 레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레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를 살았는지 혹시 몇 세기를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19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러시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한번 잠깐 들으실게요.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근대화가 진전되고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대규모 산업도시와 산업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었지만 여전히 차르의 전제 정치와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러일 전쟁이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자 러시아의 경제적 궁핍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자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군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발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차르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혁명 세력이 커지자 니콜라이 2세는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혁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4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 진영으로 참전하였지만 패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1917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정치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고 군인들 역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의회를 의미하는 소비에트를 결성한 뒤 3월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퇴위시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개혁을 미루고 전쟁을 계속하는 등 혁명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자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전쟁을 중단할 것과 임시정부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며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였습니다. 레닌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어떤 배경에서 혁명을 일으켰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마르크스 자본론 하면 그치 우리가 몰랐던 자본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를 토대로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긍정해. 그런데 레닌은 야 공산당 만들었다. 사회주의를 만든 독재 체제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잖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 레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닌이 1887년도에 형이 차르 아까 이제 전제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 군주 체제의 차르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혁명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법대에 들어갔는데 법학과에 들어갔는데 혁명 활동하면서 제적을 당해요. 그리고 1895년도에는 이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체포되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넘어가서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냥 망명 생활이 아니라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05년도에 러시아에서 아까 살짝 보셨지만 피해 전쟁 있었잖아요. 피해 사건, 일요일 사건. 요 사건 때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도에 이제 서유럽에 있다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러시아에 1917년도에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혁명을 돕기 위해서 귀국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독일의 도움 러시아에 들어가요. 왜? 얘 들어가면 내부 조직 혼란시킬 거야. 그러니까 데려다 주자 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1917년도에 정말 무장 혁명을 일으켜서 실행을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자유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이제 나는 왜 레닌을 읽어야 돼? 왜 레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이제 물음이 뜨잖아요. 근데 지적이 우리가 20세기에 전체주의의 경험을 했잖아. 여기서 뼈아픈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가득 갇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경험했잖아. 지금도 만만치 않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트루먼쇼에 사는 것처럼 트루먼쇼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죠?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알면서도 파란 약을 선택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우리들한테 지적이 지금 레닌으로 우리가 사유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레닌은 어떻게 했냐면 정반대의 사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닌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유하고 글을 반복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식이 말하는 레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닌 하면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금기어였어요. 빨간딱지처럼 약간의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저도 레닌 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악적 감수성이 민감하게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자, 여기 보시면 음악적 감수성과 평면과 왠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양립하는, 통합하는 평면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명 생활이 길었어요. 그동안 무엇 했냐? 도서관에 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우리 고급 지식들을 계속 이론들을 수렴하면서 뭐 했냐? 우리 지금 이 그룹 안에서 뭐 하죠? 책 읽고 소논문 쓰고 PPT 만들고 이것만 하시죠 거의. 그것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협상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지식을 쌓고 객관화시켜서 멀리 경험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체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한 실천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하면 여기 보시면 전쟁으로 이게 최악의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에 인간성 다 말살되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서 음악을 연주했다. 그때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성, 이 실제적인 악의 경험인 이 실제 경험에서 인간성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음악이 그렇게 우리의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공산주의 세력가들, 그러니까 레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닌은 이런 음악성 이런 거 없어. 뭐냐면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야. 딱 하나 중요한 거 계급 투쟁, 권력.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요. 레닌이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편집적 반응이 나타났어.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감각에 무감각한 사람이야. 무감각한 사람이야.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를 듣다가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저걸 그게 싸워야 되잖아요. 정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생명과는 그런 정서적인 거 여유를 즐기면 안 돼.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편집증적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잭은 이걸 정말 다르게 해석해.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 정치투쟁,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민감한 사람인데 이 정치투쟁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진리, 뭐 내가 이걸 끝내야 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 감정적인, 음악적인 감수성, 민감한 감수성까지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지색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교양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야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듯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한쪽 부분을 배제했어. 감정 부분, 음악성을 가지고는 감수성 부분을 배제했어. 그런데 이 레닌은 예술과 정치 투쟁, 이성과 감성 끊임없이 대립하고 이제 양립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유하고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던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레닌의 인간성을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 반대 인물이 이제 히틀러인데 히틀러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 히틀러가 전쟁을 막 치르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기차 안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건너편에 있는 이 기차 안에 있는
이 간이 침대에서 부상병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만찬을 막 즐기고 있는데 딱 고개를 들었는데 병사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 히틀러는 무서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야, 커튼 닫아. 커튼 닫으라고 명령했다라는. 이게 뭐냐면, 히틀러가 가장 무서워한 자기가 배제해놓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건을 터쳤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서의 부상자들, 그 사람들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정말 악몽 같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내 실제, 이것과 실제 타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레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닌이 어떻게 이런 장벽을 무너뜨렸을까?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1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기간 하면은 14년부터 18년도 이러잖아요. 요 기간에 러시아 백성들이 애국적인 열광에 떠서 자발적으로 막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레닌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 정말 지친 농민들,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고 막 근데 이제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이기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그거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니들 희생양으로 해서 지금 밑에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전쟁이야. 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마주하게. 니들 환상 찢어버리는 거예요. 니들 이거 나가서 전쟁 이기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그거 아니야. 사실은 니들은 그냥 다 죽어 학살돼. 자본가 이들만 이렇게 배불릴 뿐이야 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아니야. 전쟁에 패배해도 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권력 잡으려고 하지? 너 권력 잡으려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적이 뭐라고 하냐면 레닌은 그게 아니다. 음악적 감수성을 통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안다라는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눈 가리고 아웅처럼 눈속임으로 야 이거 해도 돼. 이거 그게 아니라 장벽을 해체해버렸다. 야 니들 거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알려준 거죠. 그래서 타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전쟁 나가지 마 하고 외쳤던 게 바로 레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준비했어요. 레닌이 그렇게 열심히 들었다는 네 베토벤의 열광 소나타 한번 잠깐 듣고 가실게요. 정서지능에서 우리 강의 들었던 것처럼 정서지능 높은 사람은 되게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해내야 되는 목표, 그걸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함과 강함을 이렇게 계속 넘나들면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급 이론으로 정치하는 외톨이인데 아까 보셨지만 1900년도에 망명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몇 년도에 들어왔냐면 1917년도에 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거죠? 우리 곽형인 선생님 몇 살이죠? 16살일 거예요. 아직 1년 남았어요. 망명 생활 1년 더 해야 돼. 그 오랜 시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으면서 전체성을 봤어요. 그런데 러시아 소식을 아예 단절했냐? 아니, 계속 들었거든요. 뭘 통해 들었냐면 신문이나 언론, 또 동료들의 암호로 된 편지, 또 망명 온 사람이나 여행 온 사람들 통해서 내부 소식을 계속 연결 접촉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잖아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도서관, 네. 그 대형 도서관 있잖아요. 영국에, 런던에. 대형 도서관에도 있었고, 취리 도서관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뭘 했냐. 이 사람의 중심은 모든 인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책 읽고 글 쓰듯이 계속 책 읽고 글을 썼어요. 계속 신문을 만들어서 이민자들한테서도 계속 이민자들 자기 나라만 계속 이렇게 사회주의를 만들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또 그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1914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네, 세계 1차 대전.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국민의 애국적 열정을 위해서 사회주의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외톨이가 됐어. 거기에 대항해서 그런 사람들과 대항해서 그래도 사회주의 해야 돼 하고 깨우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다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레닌이 어떻게 했냐? 네, 절망의 순간에 레닌은 헤겔의 논리학을 다시 정복했다. 네. 뭐 행동으로 튈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묵묵히 앉아서 책을 다시 봤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진화론적인 역사주의,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를 계속 교육시키면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올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발생적으로 이 세계대전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겔의 논리학 하면 딱 뭐죠? 정반합이잖아요. 정의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연발생적으로 반의 세상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합을 이룰 거냐? 유일하게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이 레닌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닌은 이것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차르의 전제 정치가 무너지거든요. 그걸 보고 야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레닌은 그 기적 아니야. 자연이나 역사에는 기적이 없어. 왜? 아까 말한 그 헤겔의 논리학에서 보면 이론 안에서 전체성을 봤더니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르가 무너졌어. 이원혁명으로 차르가 무너졌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던 게 레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차르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됐어. 그리고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 반기를 들어요. 임시정부가 수립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급 이론으로 정치하는 이 레닌은 이거 금방 또 무너질 텐데 혁명이 또 일어날 텐데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백성들한테 빵하고 평화하고 자유를 줄 수 없는 체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니네 지금 너무 힘드니까 환상이야 라고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혁명을 준비해야 돼 하면서 4월에 미혼혁명 끝나고 4월에 야 우리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돼? 10가지 강령을 내려요. 이 강령을 내렸더니 지금 안정적이고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얘 왜 저래 하면서 같은 당원들도 막 뭐라고 해요. 미친 헛소리다. 자기 와이프까지도 이 레닌이 미쳤다고 뭐 사람들이 볼까봐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다 배제당해요. 이런 배제 속에서 레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기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일 그들이 나를 죽이면 내 마르크스주의와 국가라는 노트 어디에 있으니까 출판해줘. 백성들한테 알려야 돼. 이제 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혁명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누군가 해야 되니까 글을 남긴 거죠. 여기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말도 있고 또 한네쿠길 논박하는 카우츠키의 말도 내가 인용해놨어. 그리고 내 논평, 메모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으니까 나 없어도 바로 출판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지금 계속 이 태제를 발표하고 뛰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도 바울 강의 들었지만 진리를 향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진리를 향해서 무엇을 형식화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형식화했어요. 그리고 우리 약강은 프로이트, 무의식이 떠나긴 했지만 프로이트를 형식화해서 자기로는 자기가 맞다고 확신한다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아니 저기 레닌은 마르크스를 형식화해서 사회주의, 이게 그때 해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회주의 해야 돼. 모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 길을 해야 돼라고 그 길을 외톨이처럼 걸어갔던 것이 바로 레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를 포착하는 행동적 실천가인데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어요. 그래서 경제는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망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한 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하루 일당을 받으면 빵을 하나 살 수가 없었던 정도로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905년도에 우리 차르한테 우리 어버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버이한테 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해야 돼. 임금 좀 낮춰달라고 해야 돼. 아니 임금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다 학살시켰어요. 이 사건이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고 예뻐하고 아니구나. 모든 부패와 비행, 냉소와 타락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혁명에 투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요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그 후 이후에 1917년도 2월에 이 차르 체제가 무너지는 2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레닌은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우연적으로 일어났어. 그런데 이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이게 시작에 불과해라는 걸 알아차리고 혁명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4월 태제 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왔는데 왜 4월 태제를 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안 끝났어. 혁명이 반복될 거야. 한 번 더 일어날 거야. 그 기회를 잡아야 돼라고 계속 외친 게 레닌이다. 레닌이 되풀이해서 지적한 게 뭐냐면 너무 일찍 혁명을 모험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역사적 발전 법칙의 관점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성 안에서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 정말 최적의 순간에 혁명을 일으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레닌이 봤을 때 아직 노동계급이 아직 아닌 거예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 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 2월 혁명이 끝난 뒤에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그 임시정부는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게 세웠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세력이 좀 더 강했어요. 거기에 이제 지도자인데, 야, 이 구치코프 정부는 꼼짝달싹 못해. 왜냐하면 자본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그리고 이 전쟁을 계속해야 돼. 또 자본과 지주들의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야 되고 또 군주제를 복원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반대편에서는 이 정부는 혁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급격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계속 외부에서 요구를 할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빵 줘, 자유 줘, 평화 줘 계속 압력을 넣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둘이 완전히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이 지나가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우물쭈물 할 거야. 시간을 자꾸 벌려고 할 거야. 그리고 가능한 많은 약속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근데 아주 적게 이행할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쪽으로는 양보하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처리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체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성을 보니. 근데 이 전체성을 보는 이 레닌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리고 1917년 9월 29일에 이런 글을 내. 위기가 무르익었어. 자, 새가 달궈졌어. 이제 때릴 때가 됐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야 우리 혁명하자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지역의 중요 지역, 경제,
또 정치, 군사, 요 세 요지의 지역을 내가 접수했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지 지지하는 슬로건이 보장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있어. 확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다 중요한데, 마지막.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언론을 장악하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면 언론도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그런데 레닌이 뭘 했냐면, 언론 장악하고, 교통, 철도 장악하고, 또 군사까지 장악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자기 편으로 왔을 때, 이제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네, 혁명을 일으켰는데 아까 이제 조에서 토론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사람들 사상자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00명 미만의 사상자를 냈고 또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인민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줄 모르게 급속도로 한 번에 전복을 일으킨 게 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 임시정부 있는 곳에 군인들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집에 갔다고. 그러니까 다 그쪽 편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고 혁명으로 성공시킨 실천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인데요. 지대기 계속 우리는 레닌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 당구 처리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닌이.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패한 사회주의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한 정말 유토피아적인 가치, 불꽃, 이때야 이 주체적인 힘을 진리를 향해서 사회주의라는 진리를 향해서 이 주체를 발현한 이 주체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주체성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가져왔던 인용문인데 철저하게 많은 시간 동안 경험과 분리돼서 살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들을 쌓으면서 계속 훈련하고 거기에서의 볼 수 있는 전체성을 가지고 진리를 확실하게 표현한 사람이 레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각 처소에서 각자의 경험들을 하고 계신데 이 경험에 딱 묶여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지색이 말하는 레닌은 그 경험에서 좀 분리해서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자기가 지식 안에서 통합하고 통합적인 사유로 표현하는 실천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